그러면 이런 노력 원래 이제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피디님께서 웃으시는데 예, 밖에서의 또 모습은 되게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랄까요? 의원님들과 좀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조수진 의원님과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수행실장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신 게 의전 정말 힘들었던 것은 차에서 주무시질 않으세요. 잔소리 같은 거 잔소리는 안 하고요. 이제 하는 동안에도 중간에 이제 아파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장 쪽 수술을 했는데 하필 대장 쪽으로. 그러게요. 아까 긴급하게 이제 저희가 소통 창구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뭐 내용을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일단 여사님을 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두 분이 같이 하는 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뭔가 약간 좀 질투날 정도로 굉장히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연애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연애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자주 이제 방송을 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화해했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사이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태극기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정치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2년인데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낙선했지만 그 이후로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국가기관들의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때 민주당과 함께 법률적인 어떤 지원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초기에 정치적인 어떤 인문의 인연, 계기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밝혀내기 위한 어떤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것만 보신 분들은 되게 이제 엄청 싸움꾼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만나면 사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김남국 맞냐고. 원래 이제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피디님께서 웃으시는데 예.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이제 법사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 국가기관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조금 이렇게 싸우는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국회에서의 모습은 그렇지만 밖에서의 또 모습은 되게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랄까요? 네, 원래 이제 화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좀 편안하게 친절하게 하려고 해요, 다. 네. 지난 국회 한 1년여 이상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되게 그렇게 충돌하면 사실 저도 엄청 힘들어요, 마음이. 마음도 너무 아프고 왜 이래야 되나. 그리고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요즘의 어떤 국회나 정치의 모습은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보다 더 갈등을 조장하거나 아니면은 증폭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많이 힘들어서 사실은 국회 안뿐만 아니라 국회 밖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좀 편하게 모든 어떤 의원님들과 좀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조수진 의원님과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뭐 당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께도 추석 선물을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데 조수진 의원님께는 이렇게 과일, 저희 지역구에서 포도가 유명하거든요. 대부도 포도가 유명해서 대부도 포도도 보내고 와인도 좀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권성동 의원님이요? 권성동 의원님하고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국회 안에서 저도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의원님과도 친하게 잘 지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그런 좀 정치를 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는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그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지사님을 이제 그 특강 강사로 모시려고 전화 드려가지고 잘 모르는 분인데 대학생들에게 특강 한번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게 아마 2017년인 것 같아요. 힘든 거예요. 이제 사실은 수행실장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신 게 그 의전 후보자로서의 어떤 경호라든가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되는데 원래부터 이제 알던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를 또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후보자가 아예 의전을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의전 자체를 신경을 안 쓰고 또 이제 저를 이제 편하게 그냥 후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다녔고요.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 같은 차량으로 한 5, 6개월을 다녔는데 차에서 주무시질 않으세요. 선거 후보자가 되면 막 엔돌핀이 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새벽까지 늦게까지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를 아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도 차에서 한숨도 안 주무시고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수행하는 동안에 한 대여섯 번 차에서 주무시는 걸 봤을까? 그러니까 차에서 안 주무시니까 저도 같이 옆에서 자기가 어렵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잔소리 같은 거 하시나요? 잔소리는 안 하고요. 계속 이제 공부하시는 거죠. 자료 같은 거 공부하고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 올리면 보고서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현안에 대한 기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주무시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사실은 병이 났거든요. 마지막에도 병이 나고 이제 하는 동안에도 중간에 이제 아파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거의 2달 가까이 술을 아예 못 먹었어요. 이제 대장 쪽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후보자는 뭐 쌩쌩하게 아프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잘 다녀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하필 대장 쪽을. 그러게요. 아까 긴급하게 이제 저희가 소통 창구를 만들었는데요.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이게 유포되는 것이 정말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모니터링 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저 뭐 SNS에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또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신 분들이 있어서 지지자들의 이런 어떤 자발적인 도움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짜 뉴스를 신고받는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막 개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지금 통계는 지금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뭐 내용을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찌라시 내용이 다양하게 막 만들어져 가지고 또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또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믿을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는데 그런 가짜 뉴스에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부러 보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디선가 좀 생산해서 유포하는 단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되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하고 또 클린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실행력과 성과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신뢰도, 높은 신뢰도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보면 말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정치인들 보면 성과만 이렇게 가져가려고 해서 그 다들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테이프 커팅하는데 많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그냥 스포트라이트만 받고 성과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대부분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풀어야 될 어떤 현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현안을 남에게 미루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갈등 현장부터 찾아가 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실행력, 돌파력이 있는 후보다. 이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보이고요. 예컨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 논란이 많은데요. 2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공이익 환수한 게 한 1,700여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1년 동안 전국에서. 그런데 대장동 한 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환수한 공익 환수 금액이 한 5,500억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시에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 공익 환수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요. 아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들, 그 과거의 어떤 정치인들, 지자체단 시장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거의 5년 동안 그걸 싸워서 시하고 싸우고 또 정치 다른 어떤
더 본인보다 훨씬 더 큰 정치인들과 싸워서 그 정도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을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데요. 많아서 아마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회 경험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를 하고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할 때에는 세력이 좀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비주류 변방에 있다 보니까 굳건하게 이렇게 지지해주는 세력이 없는 부분, 그런 게 약간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여사님을 보면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현장에서 정치인도, 저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약간 쭈뼛쭈뼛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난감할 때가 꽤 있는데, 여사님은 되게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편안하게 다가가고 다정다감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푸근하다, 편안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두 분이 같이 하는 일정을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뭔가 약간 좀 질투날 정도로 굉장히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런 점은 굉장히 좀 제가 옆에서 보면 흐뭇해지더라고요. 예, 연애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뭐 바쁜 것도 있지만 국정을 여러 가지 국정 현안들이,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지식인의 그 어떤 학생이 연애 상담한 고백하는 방법을 좀 물어봐서 제가 이제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오래돼서. 근데 그 지식인의 이제 고백하는 방법을 제가 답변을 달아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날짜가 하필 201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밤에 이렇게 단 것 같더라고요. 남아있어가지고 지금 뭐 전설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연애 상담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청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임명을 받고 이제 오늘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단톡방을 또 개설을 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고요. 어떤 특정한 그 이대남, 뭐 이대녀 이거를 잡는 거는 사실 쉽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또 한쪽이 또 너 왜 그쪽만 신경 써? 우리한테는 좀 너무 소원한데?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남녀 갈등을 조장하거나 그 갈등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굉장히 조금 남녀 간에 첨예하게 좀 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도 막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를 좀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목소리, 여러 이제 단위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뭐 술도 한잔 하고 또 이야기도 들으면서 가깝게 많은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 다양하죠. 20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일자리, 또 30대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주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돌봄과 양육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연애를 물어보면 제가 아주 전문가처럼 상담을,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어떤 뜻인지는 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소통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세심하게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좀 목소리를 귀 기울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주 이제 방송을 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화해했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사이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미래로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려면 실력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치열한 고민, 내가 이 분야에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러한 것들이 저는 축적되고 쌓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력 있는 정치인, 그리고 준비가 된 정치인,
그리고 성과로 검증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여러 정책적인 고민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현안에 대한 충분한 어떤 정립된 가치관을 가진 후보이기 때문에 향후 5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점수를 주기 어려울 정도로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은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 출마 선언한 이후에 여러 가지 했던 발언들을 보면 그냥 이게 뭐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아주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라든가 지식 자체가 없어가지고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이게 올바른 가치관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생각이 바르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력 있는 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국민과 아주 좀 가깝게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과거의 어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국민과 좀 단절되어서 정치인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조금 더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저도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사회 문제 그리고 민생 문제를 풀어내는 실력 있는 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